안녕하세요, 강익입니다. 오늘은 게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많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제가 처음 게임이라는 것을 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가까운데 좋은 곳이 생겼다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곳이었던 PC방이라는 곳이 학교 근처에 생겼습니다. 제가 그곳 PC방에서 친구들과 가장 먼저 했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이후로도 최근까지 제가 즐기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이 잘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PC방에 가면 스타크래프트만 할까요? 아니요. 다른 게임도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너무 좋아해서 동네 게임 대회에 나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요. 드리프트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게임들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카트라이더를 하다가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순간 욱하고 화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상 아시죠? 옛날 책상에 나무로 된 책상이지만 그 위에 두꺼운 유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리치는 순간 책상도 부서졌지만 그 위에 깔렸던 유리가 부서지면서 제 손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리쳤지만 스스로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피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가끔 재미로 하지만 그 이후로 카트라이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영상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게임은 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때문에 게임은 영상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최후의 2인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그 2인까지 가다 보니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그 작은 화면에 소리와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제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아쉽게 저는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요? 차라리 제가 그때 1등을 했으면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게 2등을 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아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나무 뒤에서 오른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왼쪽 나무로 나가면 왼쪽으로 피하면서 쐈으면 어땠을까? 심지어 그 장면이 꿈속에서도 나오더라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어떨 때는 마치 제가 그 안에 있던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영상이 단지 눈으로만 보는 완성물이었다면 게임은 완성물인 그 영상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몰입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단지 카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창 유행했던 포커 게임이나 막고 게임을 아실 겁니다. 단지 게임일 뿐입니다. 단지 게임 머니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몇백억, 몇천억 가져보니까 우와, 마치 제가 그렇게 된 것과 같은 착각이 들더라는 거죠.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것에서 이기면 순간 기분이 업되고요. 그것에서 많은 돈을 잃으면 그냥 단지 게임머니일 뿐이지만 제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며칠씩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동생과 축구 게임을 하다가 친동생에게 졌을 때 친동생을 패고 싶은 충동이 욱 올라왔습니다. 단지 게임일 뿐인데 말이죠. 저도 가끔 최근에 나온 게임들을 이용하지만 가능하면 오래 지속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을 삭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자꾸 나의 신경과 정신이 그쪽에 쏠려 있고요. 그 하다 보면 그 재미와 또 거기에 주는 몰입감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것 같기 때문이죠.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게임이 주는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밌어서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만 맞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은 30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넘어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했다가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도 스마트폰에 많은 게임이 깔려 있을까요? 그거 출첵만 하려고 해도 3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게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게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스케줄에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회사는 나보다 나의 스케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발달해서요, 회사원, 학생, 주부, 또 대학생들의 어떤 스케줄과 활동, 또
어떤 습관으로 게임을 하는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하여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스케줄에 맞는 정기적인 행사와 또 아이템들을 뿌림으로 인해 스마트폰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게임을 게임답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이라는 완성된 세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투영하여 그곳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또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게임은 필요하지만 게임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안녕.